차 정말 잘 나갑니다. 와. 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T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BMW X3M 컴패티션 모델입니다. 벌써 작년이네요. 이 X4M 시승기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초창기에 이 시승기 촬영을 하던 시기라서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냥 차만 받아서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 X3M 컴패티션 모델, 기본이 되는 X3 모델의 고성능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3사 기준으로 보면 BMW는 M, 벤츠는 AMG, 마지막 아우디는 R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되는 X3 모델 같은 경우는 BMW에서 2003년부터 생산 중인 중형 SUV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X3M 모델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 2019년 9월에 공식 출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X4M이랑 같이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경쟁차종으로 보면 메르세데스 AMG GLC 63S, 그리고 포르쉐 마칸 GTS,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규어 F페이스 SVR 모델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이 X3M 모델 판매량을 좀 보면 약 147대가 판매가 되었고요. 같은 등급인 X4M 같은 경우는 155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승하고 있는 이 X3M 컴패티션 모델의 판매 가격, 지금 공식 판매 가격은 1억 1,320만원입니다. 여기에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직렬 6기통 3.0L M 트윈 파워 터보 엔진, 여기 변속기는 M 스텝트로닉 8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 510마력, 최대 토크 61.2kg 포스미터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참고로 현재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컴패티션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에 출시했던 X3M 일반 M 모델보다는 출력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초기에 출시했던 X3M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480마력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한 30마력 정도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토크는 똑같습니다. 수치상도 보시겠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은 거의 공도에서는 거의 최강자가 아닐까 싶을 정도의 이 파워트레인 성능이 좀 나오는데, 이 공식적인 수치로 보면 안전 최고 속도는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제로 100은 무려 4.1초입니다. 여태까지 시승했던 SUV 모델 중 어떻게 보면 이 X3M, 지난번 예전에 시승했던 X4M은 제가 알기로 일반 X4M이었고 컴패티션 모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만 비춰봤을 때 오늘 이 X3M 컴패티션 모델,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의미는 없지만 차량 공차 중량은 2톤 수준이고요. 복합 연비는 7.1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M 모델만의 특별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M 서버트로닉, 그리고 어댑티브 M 서스펜션, M 스포츠 디퍼런셜, M 스포츠 배기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으로 M 컴파운드 브레이크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달리기 성능, 그러니까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게끔 세팅을 만들어 놓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 머스탱 이후로 상당히 기대되는 차량을 좀 만나서 상당히 좀 기대가 큽니다. 이게 속도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제 배기가 가변 배기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소리만 들어도 조금만 달려도 엄청 잘 나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줘요. 지금 가속을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M 모델 어쨌든 차량의 대략적인 스펙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열 실내 옵션을 좀 살펴볼까요? 일단 전체적인 이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 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카본과 크롬 하이브 구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카본 같은 경우는 이쪽 대시보드 쪽, 이 도어 트림, 그리고 센터 콘솔 라인 쪽, 이 아이드라이브 쪽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카본 자체가 약간은 유광 타입이라 오랜만에 이 시승하면서 카본을 어떻게 보면 좀 보는 건데 상당히 이쁩니다. 역시 카본이 제일 이뻐요. 그리고 전면에 보이는 계기판, M 전용 인스트루먼트 LCD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시승했던 X5 그리고 X7이랑은 일단 구성 자체는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이게 조금 특징이, 지금 M1에다가는 제가 컴포트 쪽으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스포츠 플러스를 바뀌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이 계기판 테마가 많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바꾸고, 지금 여기는 달리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좀 꼽을 수 있는 건 타코미터 쪽 보시면 이 엔진 반응, 그리고 서스펜션 강도, 스티어링의 강도, 요 상태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별도로 해줍니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일반 모델에 들어가 있는 계기판보다는 구성은 확실히 이쁩니다. 지금 스피드미터 보시면 330km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250km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기판만 보면 정말 이 달리는 차다 라는 걸 확실하게 좀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센터 쪽 보시면 X3M이라고 별도의 레터링까지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계기판이랑 지금 연동이 돼서 전면 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쪽 HUD 이 디자인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RPM 게이지를 상당히 넓게 좀 표시를 해주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계기판 좌측, 지난번 X5, X7이랑은 좀 다른 건 그 친구들은 이 헤드라이트 조명, 램프들 구성을 이 버튼 형식으로 심플하게 좀 되어 있었는데, 이 다이얼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얼 방식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구성 자체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헤드라이트는 오토로 놓으면 사실 거의 손댈 일이 없습니다. 이 앞차와 싸우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 구성은 괜찮고요. 그 밑에 수납함 역시나 마련해 놨네요. 이게 BMW가 은근히 이쪽 수납함이 조금은 넓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활용도가 좀 높습니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는 M 전용 스포츠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열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요 시트를 기초로 해서 기본 방식은 전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시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구성이고, 총 2개까지 메모리를 저장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쪽에는 따로 특별한 건 없고, 참고로 이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시트가 전동 시트가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도 전동으로 같이 해주는 타입인데 아닌가.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은 전동 타입은 아닙니다. 수동으로 틸트와 텔레스코픽을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M 모델만의 특별한 기능이라고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M 서버트로닉이라고 해서 M 전용 스티어링 휠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세하게 보시면 이 안쪽에 이제 스티치도 M 모델만의 이제 특징이죠. 그 색깔로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차를 세워놓고 지금 이 벨트도 이거 보시면은 M 모델만의 이 색상이 있잖아요. 그 색상으로 M 전용 벨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 내부의 기본 구성은 뭐 일반 모델이랑 비슷한 점도 있는데 조금 다른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패들 시프트는 기존 모델도 있었으니까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고 이쪽에 M1과 M2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M 모델 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계기판 설명드렸었는데 엔진 반응, 그리고 서스펜션, 그리고 스티어링 강도, 요거를 이제 자기의 성향에 맞게 두 개로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삼천리 모터스 안산 전시장에서 출발을 할 때 M1 쪽에는 컴포트로 일단 세팅을 해놨고요. M2는 스포츠 플러스로 일단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M모델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니 좀 신기하죠. 그리고 센터 페시아 쪽 지금 보이는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제스처 컨트롤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뭐 구성은 나쁘진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X5, X7이랑은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게 사이즈가 조금 많이 줄어드는 거, 그건 좀 특징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스처를 꺼야 되겠습니다. 제가 손을 많이 쓰니까. 일단 뭐 구성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지금 레드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 예전에 저 BMW 차량 소유했을 때 요것도 튜닝 많이 했습니다. 이거 되게 싸거든요. 1,000원도 안 됐던 것 같은데 요거 바꾼 기억이 나요. 요거 보니까 조금 옛날 생각도 나는데,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송풍구 사이에 이건 또 비슷한 구성인 것 같아요. 비상등 버튼이랑 요게 이제 ADAS 기능입니다. 참 여기도 ADAS 기능이 다 들어가 있군요. 상세로 좀 보시면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행자 경보, 차량 접근, 뭐 측면 충돌, 차선 이탈, 차선 이탈 조향 간섭을 좀 켜놔야 돼요. 차선 변경, 조향 간섭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 이 차도 이쪽에 파킹, 주차 쪽에 들어가면 주차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ADAS 시스템도 X3M 컴패티션 모델에도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 지금 요거는 이제 미디어 컨트롤이고 그 하단은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구성은 예전에 제가 소유했던 차량과 비슷한 구성이긴 해요. 기존에 X5랑 X7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 좀 심플하긴 한데, 사실 이 구성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이 미디어 컨트롤 쪽은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이 볼륨 키 정도만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 될 것 같고, 뭐 라디오 많이 들으신 분들에게는 좀 유용할 수 있어요. 현재 이 X3M 컴패티션 모델은 3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1열은 좌우 독립으로 온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1열에는 통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페시 하단에는 수납함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건 별도로 커버로 닫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그 하단에는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USB 타입 A 포트로 하나 또 적용을 해놨네요. 그리고 기아 변속 쪽을 보시면 아마 직전에 시승했던 기본 모델들이랑 가장 큰 다른 점도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이 변속기는 M 전용 기어 시프트 셀렉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상단에 지금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변속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단계에서 총 3단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3단계까지 올려놓으면 RPM을 최대로 써서 이 기어 변속을 해주는 그런 특징으로 작동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변속기 좌측에는 이제 셋업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실질적으로 엔진 반응, 서스펜션, 스티어링 강도를 개별로 이제 눌러서 설정하는 버튼을 마련해 놨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M1, M2 버튼의 저장도 가능하고, 요쪽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M 셋업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M1, M2 구성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X 드라이브 구성까지도 할 수 있네요. M1 같은 경우는 제가 엔진은 이피전시로 놔뒀고 변속기는 완전 기본 상태로 놔뒀습니다. 지금 여기도 들어가면 D1에서 D3, 뭐 S1에서 S3까지 되어 있는데 일단 가장 기본인 D1으로 지금 세팅을 해놨고,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은 컴포트, DSC는 당연히 켜놨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M2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 플러스로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변속기는 제일 높은 S3로 해놓고, 스티어링이랑 이 서스펜션은 스포츠 플러스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저장이 가능해요. 변속기 하단 쪽에는 요거는 이제 배기 쪽 가변을 이제 열거나 닫을 수 있는, 플랩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이 버튼을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하단은 주차 관련 카메라 조작 버튼이고, 경사로 저속 주행지까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까지 들어가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아이드라이브는 지금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센터 콘솔, 지금 센터 콘솔 크기는 뭐 차량 크기에 비해서 그냥 무난한 편인 것 같고요. 안쪽에는 USB 타입C 포트로 하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 블랙박스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커는 지금 하만카돈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실 요거는 직전에 X5 시승할 때 평범한 실험실에서 잠깐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뭐 기본적인 사운드 시스템은 그냥 무난한 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이 브라운 색상 계통만 쭉 보다가 이 밝은 화이트 톤의 이 시트 색상을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 근데 이 시트가 화이트가 좋기는 한데, 저도 화이트 색상 시트를 가끔씩 차를 사면 화이트 해볼까 이렇게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그런 인식이 조금 있기는 있어요. 이거 때 탈 것 같아, 이래서 잘 안 사게 되는데, 실제로 적용해 놓으면 상당히 이쁩니다.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서 대략적인 1열의 실내 옵션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과속 방지턱 구간으로 들어왔고요. 현재 차량의 서스펜션 구조, 전류는 WC1, 호류는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서두에 설명드렸지만 어댑티브 M 서스펜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요 M1 버튼을 눌러서 컴포트로 변경을 한 후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탄할 거예요. M은 예전에 시승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여기 두개, 두개. 전체적인 이 서스펜션 세팅 뭐 상당히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번 일반 모델 X5, X7도 시승을 해봤지만 X5나 X7이 스포츠 모드로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이 M 모델에서는 컴포터 모드와 동일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스펜션을 정말 상당히 강하게 요거 잡아주는 스타일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상적인 주행까지 완벽하게 불편하냐,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스타일이 단단함이 좀 묻어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이 조금은 부드러움이 좀 묻어 있는 스타일이라서 일상주행에서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 스포츠 타이어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외관시할 때도 확인을 해보겠지만, 노면섬은 조금 올라가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스포츠 드라이빙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나오면 또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또 모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일생주행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할 정도의 이제 승차감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천천히 넘어가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차량 거동 자체는 이렇게 넘어갔을 때 뒤에를 이 바운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탁 넘어가서 탁 내려가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차량 거동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서 스포츠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놓고 승차감이 없던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탄탄하게 받아줄 것 같은데. 똑같은 속도로
어우, 지금 보시면 뒤에 제 카메라 장비들이 지금 실려 있는데 이 넘어가는 소리가 지금 다르실 거예요. 탁탁 받아주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본 베이스는 단단한 승차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엄청 크네요. 여기서 풀악셀. 우와. 야, 이거 뭐야? 야, 진짜 코너는 이거는, 우와. 오,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방지턱. 아우. 저속으로 넘어가 볼까? 야, 엄청 단단하게 잡아주는구나. 오랜만에 이 M모델을 시승을 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가속력에 감탄을 하느라 변속한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차가 엄청 빠르게 이 반응을 해주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오늘따라. 일단 전체적으로 코너링, 이 BMW는 진짜 이 핸들링은 세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날카롭게 치고 들어갈 정도의 이 핸들링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가 굉장히 가볍게 코너를 치고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 줍니다. 달릴 때 기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가속력 부분, 공교롭게 지난번 일반 모델들도 3000cc 가솔린 엔진이었어요. 근데 이 일반 모델이랑은 진짜 전혀 차원이 다른 가속 성능, 그리고 이 출발할 때 느낌을 운전자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그만큼 이 M모델은 정말 달리는 영역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정말 재밌네요, 오늘따라. 여기 잠깐 직선 구간인데 다시 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팝콘 터지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야, 진짜 변속을 안 해주는구나. 지금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는 변속 시점을 최대한 높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속을 안 해줍니다. 보통 이 상태면 일반 모드에서는 2단으로 올리는데 안 올려줘요. 뒤에 팝콘 터지는 소리가. 여기 잠깐 코너인데, 이야. 진짜 차 정말 잘 나갑니다. 와. 흥분하면 안 되지. 다시 컴포트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속을 했을 때, 야, 이게 M모델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이 변속기가 상당히 빠르게 대응을 해줍니다. 이 운전자가 원하는 시점에 변속을 넣었을 때, 그때 이 바로 이렇게 받아주면서 변속을 이제 변경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달려서 이 수동으로 핸들을 이렇게 조향을 해서 들어가면서 이 패들 시프트를 막 조작할 때, 그때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달릴 때가 느낌이 좋아요, 그때가.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놓고 조금 특징이, 이 일반 컴포트 모드로 놨을 때 이 가변 배기를 열어놔도 소리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RPM을 조금 올려서 쓰면 그때부터 뒤쪽에서 배기음이랑 이 팝콘 터지는 소리라고 하죠, 그런 배기음까지 같이 섞여서 뒤쪽에서 엄청 크게 들려옵니다. 음색으로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음색이 들어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승차감은 컴포트로 놨을 때는 그 기본적인 성향이 매우 탄탄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이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 하지만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변경을 할 경우에 상당히 탄탄하게 대응을 해준다는 점, 그거 좀 특징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속력 부분에서는 변속기 반응도 그렇고 엔진 반응, 서스펜션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정말 달렸을 때 이 드라이빙에 대한 재미는 확실하게 이 운전자한테 피드백을 해준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량 아까 실내 옵션을 설명을 하만카돈이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 차량도 무선으로 이 애플 카플레이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쪽 설정란 들어가서 블루투스 쪽 들어간 다음에 이쪽에 BMW는 이 모바일 기기 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새 기기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일단 소리는 이게 공교롭게 직전 시승기가 에비에이터 시승기였어요. 그래서 뭐 에비에이터는 사실 사운드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요게 약간은 조금 그거보다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특성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BMW에서 들어가는 하이파이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그건 차이가 있고, 지금 세팅을 일단 디폴트 모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모드로 세팅한 상태에서 좀 들어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우퍼랑 중저음 베이스를 조금 더 이제 좀 소리를 키우고 좀 잔상을 좀 길게 늘어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쪽에서 조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음 쪽을 조금 올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음 쪽을 살짝만 낮추면 어느 정도 약간은 그래도 듣기 좋게 좀 세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제 취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운드 시스템 뭐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인데 이거까지 좋아서 어떻게 할 거야. 이 도로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신호를 진짜 조금이라도 대기하면 무조건 이 클락션을 울리는군요. 진짜 이렇게 급하신가 봐요 다들. 급하시면 어제 출발을 하셨어야지. 어쨌든 여기서 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현재의 속도대로 세팅이 됩니다. 이 도로가 70km거든요 이렇게 70km로 맞춰 놓고 차간거리는 2단계로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마지막 이 핸들 조향까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핸들 조향이랑 차선 유지까지 다 들어왔네요. 지난번 X5 핸들 잡고 있잖아. 지난번 X5 때도 사용을 해봤지만 이 핸들 잡는 거, 스티어링 휠을 감지하는 센서가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이게 잡고 있는데 가끔씩 핸들 잡으라고 계속 떠요. 지금도 뜨네요. 잡고 있어. 도대체 어딜 잡아야 되니 너는? 이렇게 잡고 있으면 또 해제를 시켜놨네 또. 핸들을 안 잡으면 이렇게 강제로 핸들 조향을 그냥 꺼버립니다. 대신에 어댑티브, 그러니까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네요. 앞에 신호가 지금 꺼졌는데 빨간불이죠. 이 신호는 안 씁니다. 제가 직접 써야 돼요. 지금 브레이크를 일단 밟으면 해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출발을 해서 다시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재활성이 돼서 기존에 세팅된 대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볼까요? 이렇게 좀 출발하는 상태에서 여기 재활성 버튼을 누르면 다시 아까 직전에 세팅된 대로 다시 설정을 해서 이제 주행을 합니다. 좀 잘 따라가죠? 안 끼어드나요? 끼어들죠? 그렇죠. 이런데 지난번 시승했을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크루즈 컨트롤, 그러니까 모든 차량이 다 동일해요. 이렇게 붙어서 끼어드는 차량에는 대응이 조금 좀 위험한 상황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이 운전하시는 분이 인지를 하셔서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이건 근데 어느 차종이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특정 상황이라는 게 가끔씩 종종 생기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붙어서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들, 그리고 저번에 X5 시승했을 때도 잠깐 나왔지만, 업차를 못 봤나 봐요. 제가 차선을 변경해서 갑자기 앞에 차상이 정차가 돼 있을 때, 그때 대응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방을 주시하시면서 이 기능을 쓰시길 바랍니다. 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앞에 차량 두고 가면 그 다음부터는 편해요. 갑자기 끼어들거나 이런 특정 상황만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주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가다서다 반복되는 구간에서 이거 쓰면 되게 편해요. 자, 옆에 빠지죠. 이제 이럴 때 대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빠지고, 어우 탄탄하다. 나갔고 차가 없죠. 그러면 저 앞에 있는데 또 가속을 하겠죠. 안 하는군요. 이거 요번엔 또 대응을 잘해줬네. 자, 쭉 따라가죠. 정차됐고 오토홀드 들어왔어요. 이거는 악셀레이터 살짝 터치해 줘야 되네요. 이것도 조금 제가 아직 못 찾은 게, 어쩔 때는 앞차가 가면 제가 별도의 악셀레이터를 뭐 가속 페달을 이렇게 밟아주거나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게 출발해주는 이렇게 모션을 만들어 주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제가 악셀레이터를 이렇게 밟아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씩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조금 어떤 시점인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출발했을 때 앞에서 디스플레이 상에서 앞차가 떠나가는 이런 모션까지는 나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따라가 줄 것 같은데, 더 기다렸다간 뒤에서 빵빵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BMW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체적인 기능으로는 그래도 무난한 수준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기능은 주행 보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항상 유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아까 요 M2 버튼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제가 저장을 해놨거든요. 요 M2 버튼을 눌러서 스포츠 플러스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잠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와우, 102. 야, 이거 속도, 우와. 가속 성능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여태까지 제가 시승했던 차량들, 뭐 너무 오래된 차량도 있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 터널 구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상당히 짧은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 가속 부분을 테스트했던 차량 중에 1등입니다. 머스탱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 머스탱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짧은 이 구간에서. 그만큼 가속력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다. 그냥 잘 달립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까 출발할 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스포츠 플러스로 전체적으로 세팅을 바꿔놓으면 하체도 상당히 단단해지고, 이 변속기 반응도 상당히 빨라지고, 이 스티어링 휠도 이 상당히 조금은 묵직해지는 이 시스템으로 좀 돼서 달릴 때 되게 좋습니다. 되게 안정적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저도 시승기를 좀 많이 찍다 보면 가속을 했을 때 상당히 불안한 차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속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세팅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수동 제어를 일단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이 드라이빙이 좀 더 재밌습니다. 이 앞쪽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면 쪽에 이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이 변속 시점을 이렇게 딱 정해줘요. 요쯤에 네가 변속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LED로 이렇게 딱 점등을 시켜줍니다. 그런 부분만 봤을 때 상당히 드라이빙 쪽에서는 재미있습니다.
진짜 이런 감성은 BMW에서 좀 끝까지 좀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 M 모델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게 딱 만들어 놨어요, 차를. 가장 베스트랩은 두 번째 측정한 가속 데이터가 베스트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보면 4.87초고요. 거리가 이 거리 이거 뭐야, 74m입니다. 거리 74m는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들 뭐 일반 모델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짧은 거리를 좀 보여줍니다. 어쨌든 가속 성능 같은 경우는 이 초 단위가 우선이기 때문에 랩타임을 보면 4.87초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5초대를 끊는 차를 드디어 만났네요. 그러면 지난번에 시승했던 평범한 실험지에 시승했던 차량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1등이네요. 이건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네. 1등이네 그냥.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일반 모델이 조금 있어서 M 모델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는 약간 반칙이긴 하지만 확실하게 일반 모델들과는 구분점이 확실하다는 거,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머스탱 GT가 있기는 한데 시간상으로 한 0.5초 정도가 좀 뒤졌네요. 그래서 이 가속 성능은 X3M 컴페티션 모델이 1등,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동 성능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잰 데이터가 베스트가 나왔습니다. 조금 흔치가 않아요. 보통 제동 성능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반복하면 할수록 이게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거리로 보면 34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금은 대단한 게 뭐냐 하면 이 반복적인 테스트를 했는데 많이 늘어져 봐야 35m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35m대로 다 나왔고 제일 잘 나온 게 34m인데 이 34m도 제일 마지막에 테스트한 게 베스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동 성능 시스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들 이거 거의 생태계 파괴하는 수준인데 고성능 모델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문제인 거야. 이거 따로 해야 되나? 여태까지 시승했던 차량들 중에도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1등입니다. 거의 3m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그만큼 이 M 모델 가속 성능 부분에서도 상당히 대응을 잘해줬고, 거기에다가 이 제동 성능 부분에서도 대응을 가속 성능이랑 똑같이 이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평범한 실험실에서 칭찬하는 차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상당한데요, 이거 데이터가. 이게 사실상 일반 모델, 기존에 시승했던 차들이 일반 모델이라 그 차량들이랑 직접적으로 비교한다기보다 굉장히 좋은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이 파워트레인 성능에 맞춰서 제동 성능 시스템까지 이렇게 올려놨다는 점, 이거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합니다. 제가 조금 놀란 건 제동 성능이 확실하게 이 대응을 해준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이 반복적인 테스트에서 이렇게까지 편차가 나지 않는 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 것만 비춰서 봤을 때 제동 성능 시스템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성능을 넣어놓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이 가속, 제동, 이런 부분에 만점짜리 차가 드디어 나왔네요. 정말 좋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행신은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외관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X3M 컴페티션 모델, 기본적으로 램프류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M 모델만의 특화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전면 키드니 그릴과 하단에 M 전용 범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는 일반 모델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 블랙 라인이 들어간 것도 특징이지만 이 라인이 지금 2개씩 들어가 있죠. 이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예전에 저도 BMW를 소유하고 있을 때 튜닝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릴 우측에 보시면 M 전용 배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X3 모델과 좀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건 뭐 그릴도 있지만 이 하단 범퍼 라인입니다. 여기 안개등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블랙 라인이 좀 들어간 부분, 요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쪽 보시면 M 모델만의 특화된 부분, 이 사이드 쪽에도 있습니다. 측면에 보이시는 M 사이드 그릴, 그리고 요 사이드 미러입니다. 지금 요 끝단부가 날카롭게 빠진 부분이 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M 모델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거 사실 일반 이렇게 도로에 돌아다녀 보면 요것만 튜닝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상당히 이쁘거든요. 저도 예전에 튜닝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라인도 그렇지만 좀 위에 루프 레일도 지금 블랙 색상이 처리가 되어 있고, 이쪽에 그리고 사이드 미러, 요 사이드 그릴까지 다 블랙 색상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이 요 블랙 앤 화이트로 매칭이 되면 상당히 이쁩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휠 21인치 V스포크 765M 스타일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전류는 255mm, 후륜은 265mm의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도 그렇지만 후면부도 하단에 M 범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트윈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배기음 상당히 듣기 좋습니다. 이게 배기음도 배기음이지만 이 뒤에서 팝콘 터질 때가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이 스포트 드라이빙 할 때 뒤쪽에서 이 들려오는 배기음도 충분히 한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라인의 램프류도 전부 다 LED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뭐 사실상 이쪽 이 배지만 가리면, 이 배지와 범퍼 이 하단부만 이렇게 좀 가리면 일반 X3 모델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좀 특징은 이쪽 스포일러 안쪽에도 블랙 색상 들어간 게 조금 이쁘긴 하네요. 그리고 트렁크는 이쪽에 홈 버튼이 있고,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550m가 나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를 폴딩할 경우에 추가로 또 확장이 되기 때문에 뭐 중형 SUV 모델이라는 걸 감안하면 뭐 이 정도면 무난한 수준의 트렁크 용량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는 특별히 옵션은 없고, 이 레버는 이제 2열 시트를 이렇게 접는 레버네요. 그리고 지금 폴딩을 시켜놨는데 그래도 약간은 플랫한 스타일로 폴딩이 되네요. 요거는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이 차는 트렁크 용량 그치 M인데 달리기 위한 차니까 트렁크는 뭐 이 정도면 장점이라고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2열 시트로 지금 들어왔고요. 지금 공간을 보시면 무릎 공간은 주먹 2개 이상 정도 들어가고, 머리 공간도 주먹은 안 들어가네요. 그래도 머리는 닿질 않습니다. 뭐 중형 SUV라는 거 감안하면 이 공간은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옵션을 보시면 천장에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도 들어가 있고, 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이제 조명은 이쪽 측면에 마련되어 있다는 점,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면 1열 쪽에서도 이 트림 인레이 쪽에 이제 카본이 들어갔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2열 승객 쪽에서도 도어 트림에 카본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 이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봤는데 여기 X차 표시도 있네요. 이거 지난번에도 있었나?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어쨌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1열 그 실내 옵션 설명드릴 때 3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후석에도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 위에 이 조그마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에어컨을 조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2열 시트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송풍구는 이렇게 중앙에 있고, 이 포전 타입이 아니니까 이쪽에는 또 송풍구가 없다는 거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하단 쪽에는 USB 타입 C 포트로 충전 포트 2개가 마련이 되어 있네요. 이 뒷좌석 시트는 지금 벤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한데 40대 20대 40으로 폴딩이 됩니다. 이제 요 가운데 시트만 이제 또 별도로 이제 폴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스키라든지 뭐 골프백 같은 경우도 이쪽 사이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죠? 이렇게 이렇게 여기만 별도로 폴딩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트 밑에 방석 쪽만 지금 벤치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 상단 쪽 이제 허리 등을 이렇게 대는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폴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BMW X3M 컴페티션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하자면 우선 가속 성능, 뭐 아까 테스트를 잠깐 해봤지만 대단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차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평범한 실험실에서도 소개를 하겠지만 제동 성능 부분이 정말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은 요즘에 이 가속 성능,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을 좀 많이 올려놓는 추세라 웬만하면 이 가속감 부분에서 좀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제동 성능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 X3M 모델 같은 경우는 가속 성능에 맞춰서 제동 시스템까지 업그레이드를 좀 많이 해놓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제동 시스템은 장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옵션, M이라는 특화된 모델이라 중간에 카본이 좀 많이 섞여 있어서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고, 기본적인 이 인테리어 구성, BMW에서 적용된 인테리어 디자인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어떻게 보면 요즘에 BMW 롱텀으로 좀 시승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인테리어 구성 그리고 실내 옵션 부분도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되게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물리 버튼을 좋아하는 성향도 없지 않아 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 버튼과 터치를 적절하게 섞은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M모델만에 특화된 이 계기판과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 차량을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장점이 된 요소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내 거주성,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중형 SUV 등급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무난한 수준의 실내 공간이 좀 나왔고요.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데일리카로 쓰기여도 저한테는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서스펜션 세팅을 이제 단단한 서스펜션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M 모델, 아까 주행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나 일반 모델과 M 모델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M 모델을 사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확실하게 구분점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만큼 M 모델만의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죠. 사실 이렇게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게끔 세팅까지 완벽하게 해서 출시해서 판매하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일부 완전 스포츠라 그러면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BMW의 M, 이 모델들 상당히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BMW X3M 컴페티션 모델을 시승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차량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